햇살이 가장 눈부신 곳, 바다가 가장 파랗게 빛나는 곳. 우리 가족이 드디어 남프랑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의 시작은 니스. 코발트빛 지중해를 따라 달리고 예술과 자연, 그리고 영화 같은 마을들을 하나씩 만났어요. 절벽 위에 숨겨진 보석 같은 마을, 무스티에 생트마리. 입이 떡 벌어지는 장관, 베르동 협곡. 예술가들이 사랑한 생폴드방스. 그리고 바다와 요트가 어우러진 빌프랑슈, 슈르메르와 모나코까지. 마지막은 색으로 감정을 말하는 공간, 샤갈 미술관에서 마무리. 과연 우리 가족의 남프랑스 여행은 어떤 풍경과 어떤 순간들로 채워졌을까요? 지금 햇살처럼 반짝이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남프랑스 여행의 시작은 바로 니스. 우리 가족은 곧장 니스 해변으로 직행. 에메랄드빛 지중해의 풍덩. 노을 질 때까지 수영하고 웃고 또 웃고, 해가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할 때 바다 위로 퍼지는 그 황금빛. 아, 이래서 다들 니스를 사랑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엔 니스의 골목 탐험 시작. 걷기만 해도 예쁜 도시. 분홍빛 건물과 초록색 셔터가 줄지어 있는 이곳은 니스의 심장 마세나 광장. 그리고 중앙에 딱 태양처럼 서 있는 이 조각상 보이시죠? 태양신 아폴론이 니스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바다의 신들과 신화 속 인물들이 물을 뿜어내고 있고요. 낮에는 파란 하늘과 저녁에는 조명 아래서 또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는 이곳. 니스는 그냥 휴양지가 아니라 바다, 예술, 신화, 그리고 낭만이 한 번에 모여있는 도시. 이렇게 우리의 남프랑스 여행은 태양 아래에서 시작됐답니다. 니스에서 바다를 한껏 즐겼다면 다음 날은 자연의 숨결을 찾아 떠났어요. 우리 가족이 도착한 곳은 바로 유럽의 그랜드 캐니언이라 불리는 베르동 협곡. 이 협곡은 수만 년 동안 강물이 석회암을 깎아 만든 엄청난 물길이에요. 물이 흘러가는 힘으로 깊고도 신비로운 협곡이 형성된 거죠. 우리가 탔던 보트는 이 협곡 중간 물살을 가로지르며 초록빛으로 반짝이는 물 위를 쓱 지나갔어요. 보트 위에서 잠깐 물놀이도 하고 물속에서 튀어오르는 햇살 아래 가족 인생샷도 남겼어요. 그 순간만큼은 완전 영화 속 주인공 같았어요. 베르동 협곡은 보는 각도마다 색이 달라지고 햇빛에 따라 물도 다르게 반짝여서 사진을 찍는 내내 우와 또 우와를 연발하게 만드는 곳이었답니다. 그리고 협곡을 빠져나와 도착한 곳은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중 하나, 무스티에 생트마리. 이 마을은 절벽 사이에 자리 잡고 바위 위 높은 곳에는 반짝이는 황금별이 걸려 있어요. 신비로운 전설이 있는데 십자군 전쟁 때 포로가 된 한 기사가 무사히 돌아오면 여기에 별을 달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기적처럼 무사히 돌아온 그는 성모 마리아를 위해 이 별을 달았다고 하고, 또 다른 전설에 의하면 사랑하는 두 사람의 약속을 위해 달았다는 로맨틱한 이야기까지 있어요. 그리고 마을 골목골목에는 예쁜 도끼집, 맛있는 음식점, 그리고 달콤한 아이스크림 가게가 줄지어 있어요. 그중 한 곳, 사람들도 엄청 추천하는 아이스크림집에 들렀어요. 별처럼 행복한 맛에 모두가 또 먹고 싶다며 웃었죠. 언제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은 힘든 일이네요. 그래도 올라와서 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아래를 내려다보면 정말 풍경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때요? 뒤에 보이는 풍경 진짜 예술이죠? 진짜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282개의 돌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며 숨이 찼지만 정상에 올라서면 마치 하늘이 바로 손에 닿을 것 같은 풍경이 펼쳐졌죠. 여기가 바로 노트르담 드 보부아르 성당. 이곳은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기도를 지켜온 성스러운 장소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종이 걸려 있는데 이 종은 오래전부터 소원을 빌 때 울리던 종이라고 해요.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바람에 실려오는 종소리가 순간순간 평화롭고 감동적으로 들리는 곳. 베르동 협곡의 물소리, 무스티의 생트마리의 돌계단. 이 여행은 눈과 마음 모두 하나로 가득 채워진 하루였어요. 남프랑스 여행 다음 목적지는 시간이 멈춘 듯한 언덕 위의 마을, 바로 생폴드방스. 이곳은 수백 년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요새 마을이에요. 16세기 프랑스와 1세 시대에 이 마을은 이탈리아의 침략을 막기 위한 군사 요새로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벽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성벽 위를 따라 걸으면 지중해와 남프랑스 시골 마을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데 그 순간 진짜 유럽에 왔구나 하고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폴드방스를 특별하게 만든 건 전쟁이 아니라 예술이었어요. 20세기 초 수많은 화가와 작가들이 이곳의 빛과 고요함에 매료됐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마르크 샤갈. 샤갈은 이 마을에서 20년 넘게 살았고 지금도 이곳 공동묘지에 잠들어 있어요. 마을을 걷다 보면 골목 자체가 하나의 갤러리 같아요. 문 하나, 창문 하나, 계단까지 전부 예술작품처럼 느껴집니다. 골목은 미로처럼 이어지고 작은 광장마다 카페와 갤러리가 숨어있고 곳곳에 조각작품들이 자연스럽게 놓여 있어요. 이 마을은 꾸며진 관광지가 아니라 예술가들이 실제로 숨쉬고 살았던 공간이에요. 그래서인지 분위기가 묘하게 차분하고 세련됐는데도 따뜻합니다. 성벽 위에서 바라본 풍경, 돌길을 걷는 발걸음 소리,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올리브 나무까지. 생폴드방스는 화려하진 않지만 오래 남는 곳이에요. 니스가 태양과 바다라면 생폴드방스는 빛과 예술. 이 여행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남프랑스 여행 이번에는 조금 더 조용하고 깊은 곳으로 갑니다. 니스에서 차로 단 몇 분,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다른 마을. 바로 빌프랑슈 쉬르메르예요. 이곳은 자연적으로 깊은 항구를 가지고 있고 중세시대부터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사보이 공국은 이곳을 방어하기 위해 거대한 요새를 세웠어요. 그 요새가 바로 시타델 세인트 엘른. 두꺼운 성벽과 요새 안쪽 구조를 보면 치열한 역사를 지나온 장소라는 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 항구는 전쟁 대신 평화를 품게 되었어요. 지금은 파스텔톤 건물과 잔잔한 바다, 요트가 어우러진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빌프랑슈의 항구는 지중해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만 중 하나로 꼽혀요. 물빛은 에메랄드와 터키색 사이 어딘가. 빛에 따라 색이 계속 달라집니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돌길과 아치형 통로가 이어지는 중세 골목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13세기에 만들어진 덮개거리.
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지붕을 덮어 만든 방어용 통로였다고 해요. 지금은 고요하지만 과거엔 이곳을 통해 군인들이 이동을 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장소, 바다를 내려다보는 언덕 위, 아름다운 바로크 양식의 교회. 이 교회는 18세기에 지어졌고 마을 사람들의 신앙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교회 앞에서 내려다보는 한국 풍경은 그야말로 엽서속 장면. 빌 프랑슈는 화려하게 튀지는 않아요. 하지만 조용히 걷다 보면 이곳이 왜 많은 예술가들과 영화 촬영팀의 사랑을 받았는지 알게 됩니다. 빛, 바다, 성벽, 그리고 시간. 니스가 활기찬 도시라면 빌 프랑슈는 숨을 고르는 공간. 이 여행은 더 깊어지고 풍경은 점점 더 부드러워집니다. 남프랑스 여행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 햇살 가득한 니스에서 조금은 조용하고 깊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찾은 곳은 바로 마르크 샤갈 내셔널 뮤지엄. 마르크 샤갈, 1877년 지금 벨라루스에서 태어난 유대인 화가. 그의 삶은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 혁명, 망명, 2차 세계대전,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피난. 그는 늘 시대의 경랑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그림은 놀랍게도 슬픔보다 사랑을 말합니다. 샤갈의 작품 속에는 하늘을 나는 연인, 꽃다발을 든 신부와 염소, 그리고 강렬한 푸른색과 붉은색이 등장합니다. 현실과 꿈이 뒤섞인 세계.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사랑과 색채의 화가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미술관은 햇빛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구조, 정원과 어우러진 전시실, 그리고 고요한 분위기. 이곳은 그림을 보는 곳이 아니라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샤갈은 말년에 프랑스에 정착했고 그의 인생 마지막 장은 이 남프랑스에서 완성됐습니다. 그의 색채는 점점 더 밝아졌고 삶은 끝나가도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듯 그림은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연을 보고 마을을 걷고 마지막으로 예술을 마주한 우리 가족. 샤갈의 그림 앞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 여행은 시간과 감정을 건너는 여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프랑스 여행, 이번에는 국경을 넘어 또 하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바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나라, 하지만 존재감은 절대 작지 않은 곳. 지중해 절벽 위에 세워진 초호화 도시국가, 여기가 바로 모나코입니다. 모나코의 역사는 무려 700년 이상 이어집니다. 1297년 한 수도사가 성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수도사의 정체는 사실 무장을 숨긴 귀족이었죠. 그가 바로 프랑스와 그리말디. 이 기습작전으로 성을 차지한 뒤 그리말디 가문은 지금까지 모나코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나코 왕실의 문장에는 검을 든 수도사 2명이 그려져 있어요. 모나코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곳은 바로 절벽 위의 왕궁. 13세기 요새에서 시작된 이 궁전은 지금도 왕실이 실제로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정오가 되면 근위병 교대식이 열리는데 많은 여행자들이 이 장면을 보기 위해 모입니다.
그리고 모나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카지노 중 하나. 1863년에 문을 연 이곳은 모나코 경제를 살린 장소이기도 합니다. 한때 작은 공국이었던 모나코는 이 카지노 덕분에 엄청난 부를 얻었죠. 지금도 영화와 F1 레이스의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모나코의 거리에서는 일상적인 풍경도 조금 특별합니다. 요트로 가득한 항구, 억대 슈퍼카가 지나는 도로, 그리고 언덕을 따라 이어지는 지중해 전망. 특히 항구에 서 있으면 마치 영화 속 장면에 들어온 느낌이 들어요. 모나코는 작지만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얼굴을 가진 나라입니다. 바다에서 시작된 여행은 협곡과 마을을 지나 예술과 왕국까지 이어졌습니다. 남프랑스는 자연, 역사, 그리고 이야기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 가족의 기억이 하나 더 더해졌습니다. 지중해 햇살 아래 우리 가족의 남프랑스 여행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로 떠납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윤이와 지텐의 가족의 유럽 여행 8탄 바르셀로나 편을 기대해 주세요. 니스의 바다, 파란 물결, 햇살이 춤추는 해변, 파도 속에서 웃으며 우리의 하루가 열려. 노을이 물든 저녁 하늘, 광장의 불빛이 켜지면 마세나 광장 그곳에서 여행의 밤이슬 시작돼. 협곡 사이 흐른 강, 초록빛 물결 반짝여 보트 위에서 웃으며 우리의 시간이 흘러. 높은 절벽 사이로 햇빛이 쏟아질 때 사진 속에 담긴 순간 영원처럼 빛나. 절벽 사이 작은 마을, 하늘은 별에 걸려있고 골목마다 달콤한 향기, 여행이 더 깊어져. 계단 위 작은 성당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조용한 바람 속에서 마음이 편안해져. 남프랑스 햇살 아래 우리의 추억이 반짝여. 지금 이 순간 행복이 가득해.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이 길 위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여행해. 예술이 숨쉬는 골목, 시간이 멈춘 듯한 길, 화가들의 꿈이 남아 마을을 물들여. 그림 같은 풍경 속에 우리의 발걸음도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 기억 속에 남아. 조용한 항구 마을에서 바다는 잔잔히 빛나고 지중해 바람 따라 마음도 흘러가. 샤갈의 색을 만나 꿈처럼 펼쳐진 세상, 그림 속
찬 프랑스의 햇살처럼 우리의 기억도 빛나